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서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칩셋미디어, 코드번호는 094360입니다. 현재 시각 5월 18일 2시 22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차트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좀 종가상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슈팅을 중간에 줬어요. 아무래도 오늘 메타버스 테마, 메타버스 쪽이 조금 장 초반에 조금 잠깐 주도 섹터를 하긴 했는데 연속성을 보이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칩셋 미디어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 소식에 있으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1등주가 오늘 아마 그 소닉 시스템, 한빛소프트 이런 게 이제 1, 2등주였고 그 외에는 뭐 조금 특별히 크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현대차, SK텔레콤, LG우플러스, 뭐 KT, 카카오, 뭐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협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래도 근데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더 큰 그림, NXP 인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조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뉴스가 막 괜찮은 뉴스라고 생각해서 좀 한번 보게 될 텐데 5월 18일 오늘 9시 38분에 나왔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 NXP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NXP는 지난해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분야의 핵심 부품인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와 인포테인먼트 등을 생산해 세계 유수 기업이 눈독을 들여왔다. 지난 16년도에는 이제 퀄컴이 약 50조 원이라는 반도체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인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국제법에 따라 두 회사의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9개 국가의 승인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불허해 합병이 무거품으로 돌아갔다. 이후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하는 게 아니냐는 인수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 최근 미국 투자 전문지 밸런스는 이제 JP모건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미국에 기반을 둔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를 문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기존 회사의 성장축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타 분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2018년도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이제 인공지능,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의 전장 부품 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것으로 이제 밝혔었죠. 이듬해 4월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달성을 위해서 133조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추가했죠. 오히려 190 몇 조인가? 그리고 뭐 몇 년도까지 510조 원을 투자하겠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뿐만 아니라 현재 좀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뭐 이렇게 소부장주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3년 안에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NXP를 품어도 사업 측면에선 실익이 없다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예. 뭐 이런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유는 이제 수익성이죠.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은 1, 2달러 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신성장 동력을 삼는다면 그 주력은 모바일용 AP라는 것이고 이미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주로 사용하는 8인치 공정이 아닌 10인치 공정 위주로 생산 라인을 갖췄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NXP를 인수해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익성만 따져서 NXP 인수 여부를 점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NXP를 통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새로운 성장 동력.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실적 기반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성장성을 부여받으면서 조금 더 높은 PER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NXP 인수가 시장 장벽을 제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과거 전전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하만을 통째로 인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는 산업 특성상 공급사가 쉽게 바뀌지 않는 등 진입 장벽이 높고 특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공정 과정이 길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이 입증되고 공급사가 확보된 NXP를 인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시장 방법이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이유는 NXP를 인수하면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투자 압박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요청했고 이에 인텔은 차량용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도 이러한 대미 투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미 미국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NXP를 인수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미국 정부의 요청에도 이제 화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금 더 얘기가 좀 디테일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느 정도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대북 관계, 대북 관계가 이렇게 세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21일 날 열리죠, 금요일 날. 그거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주요 매물대 지지는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요 매물대 지지는 현재 받고 있는 시점이고 중간에 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올리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데 실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시점에서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런 트렌드 안에 이제 갇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한 지켜보면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호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진입 관점이나 아니면은 그 전략을 갖추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 최근에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지수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아침마다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추천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